자,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었죠. 통합적인 사고력을 가져야 되는 거하고 또 수학 언어를 익혀야 된다는 거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럼 통합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초등학교 이제 곱셈을 공부할 때 이런 걸 공부하죠. 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셈 기호를 다 사용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2, 4, 4, 2, 8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어떤 네모 x 이런 걸 써서 2 곱하기 x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이제 중학교에 가면은 곱셈 기호를 없애는 걸 공부하죠. 그래서 이걸 없애면 2x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이 되는 거죠. 다 한 과정이에요. 또 숫자만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2를 한 번, 두 번, 세 번 곱했잖아요. 그럼 이건 곱셈 기호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걸 또 이제 공부를 중학교에서 하게 됩니다. 즉 2를 세 번 곱했으니까 2를 세 번 곱한 거다. 위에 작게 쓰면 이것이 몇 번 곱해진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발전이 돼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곱셈 기호가 생략되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2에 3이 있고요. 요 2를 세 번 곱한다는 얘기죠. 요새 3분의 1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중간에 곱셈 기호가 없잖아요. 이럴 땐 수를 곱하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런 걸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초등학교, 요 중학교 올라가고 요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해요. 초, 중, 고가 다 똑같은 얘기인데 결국 이것을 이렇게 이제 변형해 놓고 문제를 내는 거죠. 그럼 요거는 2에다가 3 곱하기 3분의 1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약분되니까 1이니까 답이 얼마가 되죠? 2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수를 몇 번 곱한 건가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매년 수능이 나오거든요. 자, 수능 문제를 한번 보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자, 이 수능 문제를 보면 8의 3분의 1 제곱, 3분의 1번을 곱하는 거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공부한 거는 8은 2를 몇 번 곱한 거? 3번 곱한 거. 금방 공부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 3분의 1을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또 더하기. 자, 27은 3을 몇 번 곱한 걸까요? 이건 짝수가 아니니까 2를 몇 번 곱한 건 안 나오잖아. 3을 몇 번 곱한 건가 하면 3을 3번 곱한 거죠. 3, 3, 9, 9, 3, 27이니까. 3번 곱한 것을 다시 3분의 2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걸 계산하라는 거죠.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형태를 물어본 거니까 이거 곱하라 그랬잖아요. 곱셈기 없을 때는 약분하면 2가 되는 거고 요것도 3 약분하면 제곱만 남죠. 3에 요것만 남단 말이에요. 그쵸? 요거 3을 몇 번 곱한 거다? 2번. 3, 3은 9고 그럼 2 더하기 9가 되니까 답은 11이다.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게 수능 문제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이 통합적으로 나오는 이 과정들을 알아두면 너무너무 쉬워요. 이 고등학교 가면 뭐 지수법칙, 뭐 공식을 외우라 그러는데 다 외울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해한다면. 자, 그러면 2017학년 거 한번 볼게요. 문제를. 좀 쉬웠다 그랬죠, 이번에. 보면 비슷해요, 문제는. 자, 8 곱하기 2의 빼기 2죠. 마이너스 2제곱. 그러니까 이 8은 2를 아까 얘기했지만 3번 곱한 거고 또 2에다가 요거 마이너스 2로 돼 있죠. 2번 곱한 걸 빼라는 뜻이잖아요. 2를 3번 곱한 거고. 간단하잖아요. 3번 곱한 건데 2번 곱한 거 빼면 한 번 남잖아. 답은 2예요, 그냥. 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앞에서 우리가 어림수 공부했잖아요. 어림수. 자, 어림수라는 거는 뭔가를 우리가 배웠는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어림수는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랬었죠? 중학교 가면? 그렇죠. 근사값. 이렇게 배웠고. 고등학교 가면은 금방 잊어버리셨죠? 이것이 극한값이다. 예. 자,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면 뭐였죠? 리미트. 예. LIM 요 글자만 보면은 아, 이것이 어림수였구나라는 걸 이제 알아두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림수 문제도 매년 4문제 이상 나와요. 자, 이것도 보면, 자, 여기 LIM 딱 써놓습니다. 고등학교 대입 수능 문제니까. 여러분 이제 대입 수능 문제 푸는 거예요, 지금. 자, 어림수 구하라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뭐 극한값이고 얘기할 필요가 없고 어림수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x가 그러면 1에 가깝다. 화살표 했을 때는 1이 아니라는 얘기고 이것이 x가 1일 때는 이렇게 쓰죠. 1에 가깝다. 그러니까 어림수로 해가지고 그냥 1이다라는 뜻이에요. 요 말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런 언어적인 것을 알아두라는 얘기죠. 기호도 다 언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두고 자, x-1이고요. 분자에도 x-1이 있고 여기다 x 예를 들어서 뭐 더하기 3이 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것이 뭔가 하면 대입 수능 문제예요. 이런 형태가. 자, 처음에 이렇게 보면 갑갑하죠. 저게 뭔 말인지 몰라요. 왜? 언어를 모르니까 수학적인. 어림수를 구하는데 x가 1이래. 그러면 분수가 나오면 약분하는 거 공부했잖아요. 분자 분모의 같은 수는 어떻게 없애준다. 이거 없애지고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x가 1에 가깝대. 그러면 x 더하기 3은 어디에 가까워요? 1 대입하면 4잖아요. 답은 4.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 초등학교 뭐 큰 수가 나옵니다. 큰 수. 지금 교과서에 보면 조까지 나와요. 조까지. 근데 애들이 조를 알아야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조까지 나옵니다. 억은 알아둬야 될 거예요. 그렇죠? 아파트가 3억이다, 5억이다 하니까 억은 알아야 되는데 아무튼 큰 수를 초등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수학에서 큰 수란 말은 한국말이잖아요.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 수학적인 언어로 보면 이렇게 나타냅니다. 팔자를 이렇게 눕혀놓은 거. 실타래 같이 이렇게 끝없이 큰 수다라는 것은 이렇게 나타내요. 초등학생들은 큰 수 그러면 억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만 정도만 알면 돼. 만도 큰 수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만 가르쳐 주면은 이제 수능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이를테면 이런 경우입니다. 자, 어림수를 구하는데 x라는 수가 큰 수래. 그럼 우리 초등학생들은 이걸 얼마로 보면 돼요? 10,000원으로 보면 돼요. 10,000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두고 2x 더하기 1, 4x 빼기 10. 자, 이 값을 구하세요. 이게 수능 문제입니다. 자, x가 큰 수면은, 큰 수는 10,000원으로 생각하라 그랬죠. 10,000원. 그러면 요 2 곱하기 했으니까 이거는 20,000원. 20,000원에 1을 더하면 어림수가 얼마죠? 그렇죠. 2만 더하기 1은 이런 의미가 없죠. 20,000원. 분자는 만이니까 40,000원에서 10원 빼면 빼는 거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어림수에서는. 40,000원이 되는 겁니다. 만만 약분되고 2, 4니까 약분하면 2가 나오죠. 이 값은 2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바로 고등학교에서는 극한값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고 초등학교에서는 어림수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풀이는 어림수로 구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극한값 고상하게 하지 말고. 자, 대입 수능 문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돼 있는지. 자, 요거 대입 수능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이거의 값은 이렇게 바로 나왔죠. 이게 어려워요? 아니죠. 초등학생들은 다 알아요. 뭘로? 어림수 구하라 이렇게. 분수가 나왔네. 뭘 해야 되겠죠? 같은 거 약분하면 돼요. 쉬워요. 뭐 약분되죠? 큰 수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머니 다 아시잖아요. 예. x-에 없어지잖아요. 그럼 x가 2에 가깝대. 그렇죠? 그러면 요거 아까 뭐죠? 몇 번 곱한 거잖아요. 2를 넣으면 2를 2번 곱한 거. 2 2번 곱하면 얼마야? 4. 4 더하기 5는 9. 9가 답이잖아요. 이게 답이네. 풀 거 없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문제 하나 볼게요. 자, 이것도 수능 문제 바로 따끈따끈한 거 나왔습니다. 자, 이거 뭐죠? 어림수 구하라. 요거 뭐라 그랬어요? 이거 큰 수. 예, 초등학교 교과서 보세요. 3, 4학년 교과서 보면 어림수 큰 수 나옵니다. 큰 수인데 한번 보세요. 9를 아까 큰 수는 얼마로 생각하면 돼요? 초등학생들은 10,000원. 예, 10,000원. 9를 10,000배 곱하래. 이건 컴퓨터로도 계산이 안 돼요. 너무너무 큰 수야. 슈퍼컴퓨터도 계산이 안 됩니다, 지금. 9를 10,000번 곱하는 거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큰 수고, 요것도 엄청나게 큰 수야. 여기 n이 큰 수로 갔다기 때문에. 그 엄청나게 큰 수인데, 엄청나게 큰 수를 3배 한 거 하고, 거기다 13원을 뺐대. 이거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이거? 의미가 없죠. 이거 없어요.
없으면 요것만 남잖아. 약분하면 되잖아. 큰 수는. 답은 3이죠. 그래서 값으로 답은 정답은 3이 정답입니다. 지금 공식 제가 얘기했나요? 공식 외울 거 없어요. 이 수능 문제는 수학적 언어, 통합적인 사고력만 있으면 다 풀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또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보면 이런 걸 공부해요. 자, 1, 2, 3, 4, 5, 얼마가 들어가니 물어보는 거죠. 이거 6 금방 알아요. 6. 왜 6이라는 걸 알았죠? 요 차가 1이고요. 요거 차가 1이고 전부 1만큼 커지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6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한국말로 하니까 어머니들 다 이해하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하니까. 수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중국 아이들, 뭐 미국 아이들 못 알아들어요. 두 번째 수가 뭐냐 물으면 제가 한국말로 하는데 어떻게 알아들어? 그래서 수학에서는 바로 수학 언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수라는 건 전부 이렇게 약속을 해요. 영어 A에다가 1을 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세 번째는 이렇게. 아, 요거 작게 쓴 것이 몇 번째를 얘기하는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죠? 또 요거 뺀 것이 차잖아. 그죠? 요 뺀 것도 차, 요것이 차잖아요. 그죠? 다 공통인 차가 돼요. 공통적인 차가 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공차라고 또 언어를 씁니다. 언어.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 보면 D라고 써요. difference, 차이다 그래갖고 이 공차라는 말을 이해하면 돼. 공차는 이웃하는 것들의 차를 얘기한다. 공통적인 차. 또 A1, A2, A3 이렇게 하는 거는 아, 몇 번째를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걸 또 아는 거죠. 이런 언어를 알아두면 아주 편해요. 또 문제가 주어져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가 있고 5가 있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다섯 번째니까 A5 다섯 번째에서 A2를 빼면은 얼마가 될까요? 5에서 2를 빼면 3이잖아요. 3. 3이란 말은 이 간격이 3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 공차는 얼마냐 물으면 하나, 둘, 셋, 세 칸에 3이니까 한 칸은 얼마죠?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차는 1입니다. 이렇게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수학은 이 관계를 잘 또 알아둬야 돼. 이런 언어적인 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고 이런 관계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에 나오는 수열 파트는 너무너무 쉽게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다 풀 수가 있더라는 거죠. 자, 이번 수능 문제 하나 볼게요. 자, 등차수를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말이 나왔죠. 수열은 수의 배열인데 등차다. 이것도 언어죠, 언어. 등은 뭐죠? 같다는 뜻이죠. 등호 이런 거. 차가 같다. 그럼 등차다 이런 얘기지. 그럼 차가 같은 수의 배열 그러면 아, 이게 등차수열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뭐 1, 2, 3 이런 거라든가 2, 4, 6, 8 차가 전부 2로 같잖아요. 이런 게 이제 등차수열이라는 것을 이런 언어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 요거 이제 이해하시죠? 몇 번째 수? 8번째. 요거는 4번째. 결국 하나, 둘, 셋, 넷. 요것이 4번째가 되겠고 5, 6, 7, 8번째가 요것이 되는 건데 8번째에서 4번째 요거 빼니까 차가 28이더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근데 뭘 구하라 했어요? 수열의 공차를 구하셔. 이 공차라는 말을 또 모르면 못 알아듣는 얘기죠. 공차는 어떻게 될까요? 자, 차가 28이면 칸이 하나, 둘, 셋, 네 칸이 28이라면 한 칸의 값은 4로 나누면 되겠네. 그럼 4, 7에 28. 다 7만큼 커지는 거죠. 그럼 공차가 얼마예요? 공통적인 차는 7이죠. 공차를 구하라. 답은 7.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답입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이 문제도 뭔가 하면은 초등학교에서 쭉 배운 거, 뭐 2, 4, 6, 8 얼마냐 이렇게 물은 것을 이제 이런 언어를 써서 등차수열이라든지 공차라든지 또 몇 번째 몇 번째를 이렇게 나타낸다든지 이런 수학 언어를 모르면 고등학생들도 너무너무 어려워하죠.
또 이런 거 공차라고 하시오. 막 공식 외우려고 그래. 일반항이 뭔지 다 필요 없어요. 초등학교에서 뭘 배웠는가, 그것이 어떻게 고등학교로 연결되고 언어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만 알면 너무너무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대입 수능 문제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 어릴 때부터 바로 수학은 통합적으로 가르쳐 줘야 되겠고, 수학에 나오는 언어들, 교과서에 나오는 것이 어떻게 언어가 변화됐는지 어릴 때부터 언어를 가르쳐 주신다면 수학 아주 쉽고 또 재미있고, 이런 것을 초등학생들이 풀어보세요. 뭐가 생길까요? 자신감이 생겨요. 막 수학만 하려고 덤벼들 겁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통합적인 사고를 갖고 통합적으로 가르쳐 줘라. 또 하나는 이렇게 수학 언어를 어릴 때부터 익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면 아마 수학 열심히 할 거고 또 수학 성적도 쑥쑥 올라갈 겁니다.